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앞에부터 해서 안 푼 거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달러. 그래서 우리 외화 관련된 계정 과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외화 나올 때마다 쓸 건데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네. 밑에 거는 결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가 있는데 밑에 거는 결산할 때 쓰는 거고 위에 거는 결산 아닐 때 쓰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결산이냐 결산 아니냐. 그래서 외화 문제가 결산이 아닐 때 나오면 위에 거, 그 다음에 결산에 나오면은 밑에 거. 그래서 제가 밑에 거에다가 평가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평가라고 써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금액을 맞추는 작업을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화를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화 바뀌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죠. 실제로도. 그거를 매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1년에 몇 번만 맞추는 거예요? 한 번만. 근데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저것만 떨어지고 있대잖아요. 쌀값만. 왜요? 쌀을 안 먹어서. 풍년은 오는데 쌀 요즘 괜찮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쌀 소비량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쌀값 떨어졌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어쨌든 외화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외화 문제 잘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결산 때에는 긴 거. 두 글자 길잖아요. 그 다음에 결산 아닐 때는 뭐요? 짧은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 그래서 보시면 장기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제가 이거 나오면 세 줄로 답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부채고 원래는 4,400이었어요. 거기 보시면 장부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장부가액이 장부에 있는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부에 4,400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4만 달러가 1달러당 얼마가 됐죠? 1,200원이 됐어요. 얼마가 됐다고요? 1달러당 1,200원. 그러면 얼마예요? 4,800이에요. 얼마라고요? 4,800.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400만 원이 얼마가 됐네? 4,800이 됐네. 내용은 요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는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4,400이 4,800 됐으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죠. 그래서 부채의 뭐요? 증가. 얼마 늘어났다고요? 400. 미쿡. 거래처 꼭 쓰셔야 돼요. 거래처는 두 글자나 세 글자만 쓰시면 됩니다. 꼭 뭐 다 쓰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변에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보시면 차변에 부채가 오르면 행복해요? 슬퍼요? 부채가 올라가면 슬프죠. 슬프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외화 문제는 좋은 게 뭐냐면 이해하면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부채가 올랐네. 부채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르면 외화 환산 손실. 그 다음에 자산은 내 거니까 내 거는 오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때는 외화 환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 그래서 나한테 불리하냐 좋으냐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화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세 줄로 풀어드려요. 하나는 자산이냐 부채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얼마에서 얼마가 됐느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해주시면 돼요? 분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있거든요. 7번, 10번, 하나 더 있는데 20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위에 거 참고하셔서, 앞에 있는 화면 참고하셔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외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면 맞출 확률이 좀 높은 게 요건 딱딱 떨어져요.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차입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제 거 똑같이 하세요. 초반에는 똑같이 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 걸로 변경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래 990만 원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몇 달러예요? 9,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시면 1,080만 원 나와요. 요건 계산기로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얼마 올랐죠? 90만 원 올랐죠? 부채의 증가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90 올랐고요. 거래처는 없으니까 거래처는 생략.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면 외화환산 뭐라 그랬어요? 손실. 좋으면 외화환산 이익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손해. 그 다음에 10번. 그래서 10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값은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래는 1억 9천이었대요. 그 다음에 20만 달러 곱하기 850원 하시면 1억 7천 나와요. 얼마 나와요? 1억 7천. 그 다음에 얼마 떨어졌죠? 요번에는 2천만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떨어졌으니까 부채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예요.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가 떨어졌다고요? 2천. 부채의 감소. 무슨 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에 부채가 줄어들면 행복해요? 슬퍼요? 행복하죠? 그래서 외화 환산 뭐요? 2. 부채가 줄었는데 슬프다 그러면 오십시오. 제 것도 좀 얹어 드릴게요. 부채가 줄어들면 행복하잖아요. 왜요? 갚아야 될 게 뭐 하니까 줄어드니까. 그래서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맨날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게 사람들 부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싫어하는 아저씨가 뉴스에 들 나오더라고요.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원갑씨라고. 국민은행인가 회사 따로 차렸나. 맨날 부동산 하면 오른다라고 떠들던 아저씨 하나 있어요. 요즘엔 잠잠하더라고요. 오른다 그러면 혼나니까.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오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단기 대여금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겠어요. 컨트롤 F로 찾으시라고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헷갈리면 무조건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그러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얼마라고 쓰여 있죠? 1,500만 원. 그 다음에 8,000달러인데 1달러당 얼마가 되셨죠? 1,200원이 됐죠? 그러면 960만 원이 된 겁니다. 이러면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1500이 960 됐으면 얼마 손해보는 거죠? 540. 그래서 대변에 단기 대여금. 왜냐면 540만원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죠? 그 다음에 자산은 내 돈이에요. 내게 줄어들면 행복해요? 슬퍼요? 슬프잖아요. 그래서 외화환산 뭐요? 손실. 그래서 외화는 좋은 게 뭐냐면 틀만 잡으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세요. 왜냐면 계산기만 있으면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요. 1500이 얼마가 됐네? 960이 됐네. 그럼 얼마가 떨어졌네? 540만원이 줄어들었네. 이거 정도는 계산기만 있으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외화 문제는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전체적으로 잘 푸세요. 제가 해본 결과 잘 푸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그리고 저기에다가 저기 지금 1번하고 2번 풀었죠. 그 다음에 우리 몇 번 안 풀었죠? 3번 안 풀었어요. 몇 번 안 풀었어요? 3번. 그래서 지금부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소모품.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찍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안 풀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거 잘 안 풀리는 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결산 어려워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렵다 싶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우리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찍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3번이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와요. 이거 예전에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뭐예요? 자산. 소모품 B는요? 비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와요. 우리 자산하고 비용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찍는 거 알려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안 되시는 분은 찍기라도 해보세요. 찍기로 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결산 3개 나오면 2개는 맞춰요. 왜냐면 내일 하는 결산이 또 있거든요. 내일 하는 결산이 오늘 하는 결산보단 쉬워요. 왜냐면 내일은 프로그램에 입력해 볼 건데 자동 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가 해주는 거.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수동 결산이라 그래요. 내가 직접 분계하는 거. 그래서 2개 하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3개 중에서 2개 이상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근데 가능해요. 찍기로만 해도 2개는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어떻게 찍는 거냐면 무조건 감소시키세요. 지문에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비용의 감소.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의 뭐요? 감소. 부채로 처리했다. 그러면 부채 감소시키세요. 왜 감소시키면 맞냐면은 우리가 하는 결산이 12월 31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2월 31일 날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집안 정리 하죠? 집안 정리하면 대부분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왜냐면 필요 없는 거 버리니까. 그래서 이 회계도 이 결산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줄어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은 감소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쓰는 거고요. 수익 비용이라고 나오면 내년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계 문제 풀다가 요거는 비용입니다 라고 해서 아까 밑줄 친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문에 비용이라고 나오면 내년 거 쓰는 거고요.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쓰는 거예요. 요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참고로 전 이런 걸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붙어야 되니까. 요즘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반적으로 회사 가시면 결산 1년에 몇 번 해요? 무려 한 번 해요. 12월 31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본인이 직접 하실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분 아니면 결산할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아직 나이대가 20대이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취업 자리로. 근데 왜 그러냐면
죄송한데 뭐 저도 거기에 해당 사항은 되니까 앞자리가 3이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 들어가기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일반 회사는 가능한데 세무사 사무실은 대부분 좀 어린 분들을 채용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3, 40대 되면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상 세무사 사무실 들어가긴 쉽진 않아요. 예전에 30대 중후반 분도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통화 한번 해서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넣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쉽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한번 세무할 때 설명드릴 건데 밤을 많이 새요. 예, 신고 때 되면 야근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신입인데 자녀가 있어.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은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급한 일이 있어도 신고 때에는 못 가는 상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나이대가 좀 나눠지기는 해요. 그래서 좀 어리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 여기 보십시오. 뭐 시키라고요? 감소시켜요. 비용의 감소 어느 변? 대변. 그래서 대변에 거기 보시면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몇 번대 소모품비요? 800번대 소모품비. 그리고 요것도 외우세요. 뭐 외우시냐면 대변이 소모품비면 차변이 소모품이에요. 얘네 둘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차변이 소모품비면 대변이 소모품. 이게 결산대예요. 결산대 이건 무조건입니다. 지금처럼 대변이 소모품비면 차변은 뭐요? 소모품. 왜냐면 얘네 둘이는 자산과 비용으로 반대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비, 차변의 소모품. 거기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12만원. 금액이 하나일 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금액 쓰면 맞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12만원. 그 다음에 이해하는 방법으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찍는 거예요. 그리고 찍을 때에는 왜 그런가는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찍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이렇게 되는가 보다 고민해 보는 거지, 찍을 때에는 그냥 찍는 방법에다가만 끼워 맞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들어가면 꼬여요. 그래서 그냥 찍을 때에는 순수하게 찍는 거에다가만 매칭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요게 이렇게 되나 보네 라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문해 보시면 비용하고 미사용. 제가 요거 몇 번 더 쓸 건데 우리 마감할 때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내년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거기 보시면 미사용의 뜻이 뭐예요? 사용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사용 안 했으면 버려야 돼요? 냅뒀다가 내년에 써야 돼요? 냅뒀다가 내년에 써야 되죠. 그러면 내년 거가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얼마만큼 늘어나야 돼요? 12만원. 근데 여기 비용을 빼주는 이유는 뭐냐면 안 쓴 거 남았잖아요. 이 비용은 쓴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쓴 거 처리하는 거죠? 올해 쓴 거. 근데 이거는 올해 사용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사용 안 했으니까 올해 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시험 볼 때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두 문제 정도 있거든요. 찝어 드릴 테니까 한번 또 풀어보세요. 13번 하고요 21번 두 개 있어요.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비용 처리. 거기 써있죠? 무슨 처리라고 써있어요? 비용 처리라고. 그러면 증가시키시라고요? 감소시키시라고요? 감소.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 그 다음에 소모품 B의 옆집은 무조건 뭘로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소모품. 그 다음에 금액은 거기 얼마라고 쓰여있죠? 20만원.
그리고 하실 때 결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쪽으로 갈지 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찍을 거면 찍는 거에다 치중하시고 이해하실 거면 이해하실 거에 치중하셔야 돼요. 양쪽 다 잡으려고 그러면 잘못되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산만 하는 게 아니라 할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인을 잘 잡아야 돼요. 나는 요거 이해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해하는 쪽으로 한쪽 라인 잡으시고 난 이해하는데 힘들 것 같아. 시험 볼 때까지. 예, 그러시면은 외워서 찍는 쪽에다 좀 더 초점을 잡으세요. 왜냐면 양쪽 다 어설프게 걸쳐 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설명은 두 개 다 드릴 겁니다. 항상.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사용의 뜻은 남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남은 거예요. 남은 건 언제 쓸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 거는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안 쓴 거잖아요. 안 썼으니까 올해 거에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비용을 뭐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왜냐면 비용은 올해 것만 처리하는 거고 자산부채 자본은 언제 거 처리하는 거예요? 내년 거. 그래서 내년에 가져갈게 자산부채 자본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2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라고 그 가로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셔야 돼요. 뭐가 되셔야 되냐면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이 문제는 뭘로 회계 처리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증가시킨다고요? 감소시킨다고요? 감소시켜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소모품. 왜 대변으로 가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네, 찍는 분들 거기 소모품은 자산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소모품 자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좀 치시라니까요.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뭐요? F. 무슨 품이요? 소모품. 치면 여기 있잖아요. 122번 자산. 여기 당좌 자산. 그래서 헷갈리시면 꼭 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무직과 생산직. 우리 어떤 분이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 사무직, 생산직 이렇게 나오면 58로 나누란 뜻이에요. 사무직만 나오면 8만 쓰고 생산직만 나오면 5만 쓰고 지문에 사무직, 생산직 나왔어. 그러면 양쪽으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800번대 소모품비, 500번대 소모품비.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0만원이 얼마가 됐죠? 거기 보시면 10만원 됐어요. 그러면 얼마 줄여야 되죠? 90. 맞죠? 100만원이 거기 써있잖아요. 100만원이 얼마 됐다고? 10만원 됐다고. 그러면 100만원이 10만원 되려면 얼마를 줄여요? 90을 줄여야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대2. 그리고 앞에 보세요. 비율 계산 안 될 수 있어요. 네. 분수 계산 못 할 수 있어요. 네. 그 대신 잘 안 되시면 계산기 들고 오세요.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못하시는 분 있어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왜 분수 계산을 못하지? 왜 퍼센트 계산을 못하지? 처음엔 솔직히 그랬었는데 처음 수업할 때. 근데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 1년에 한두 분씩 있어요. 네, 괜찮아요. 계산기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대2 더하면 몇이죠? 3이죠. 그래서 그 비율 나오면 더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30 나와요. 그 다음에 1은 곱하기 1. 그 다음에 2일 때에는 곱하기 뭐요? 2. 요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율. 괜찮아요. 모르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이 사무직이죠? 그래서 사무직이 얼마예요? 30. 둘 다 비용 증가예요. 589는, 그 58은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60.
비용의 증가. 그래서 비율 계산 헷갈리시는 분들은 계산기 들고 오세요. 분수 계산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계산기 들고 오세요. 우리에겐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되신 분은 4번으로 오시면 돼요. 저희 1번, 2번, 3번 풀었는데 4번 안 풀었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풀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안 푼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간혹가다 한 개씩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놓치는데 제가 체크를 별도로 안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한 개씩 놓칠 때 있어요.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장기 차입금하고 1년 내, 그 다음에 유동성. 이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는 거냐면 비유동 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우리 비유동 그러면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 그 다음에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죠? 1년 이내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는 거냐면 1년 넘던 부채가 1년 이내가 될 때. 그래서 우리 부채라는 게 영원히 안 갚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2년 후에 갚을게 라고 얘기해서 돈을 빌렸어. 그럼 처음에는 2년이죠. 장기잖아요. 근데 이게 잠자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날짜가 계속 줄어들죠. 예. 그래서 요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 근데 기준일은 항상 요 날이에요. 12월 며칠이요? 31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이내가 됐을 때 요거를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해요. 그리고 죄송한데 4번에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볼 겁니다. 금액 없으면 무조건 100으로 할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100만원으로 해서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일단 차변의 장기 차입금 100만원 어디 갔냐? 부채 증가 우리 저축은행. 부채 증가가 아니고 부채 감소. 근데 왜 부채 감소냐면 이제는 더 이상 장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몇 년 이내가 됐기 때문에 1년 이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1년 이내 된 걸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그래서 부채의 증가 우리 저축은행 적으시고, 그리고 제가 분계 적을 때 여기 역슬러시 들어가면 대변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차변이고요. 그거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두 문제가 있어요. 두 개가 17번 하고요 22번. 그리고 22번은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표까지 보셔야 돼요. 22번은 거기 밑에만 보시면 안 되고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표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풀어보세요. 입니다. 그래서 17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그래서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무슨 차입금이요? 장기 차입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장기는 몇 년보다 크다고요? 1년보다 크죠? 네.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되셨다고요? 1년 이내. 그래서 우리가 1년보다 큰 게 1년 이내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1억 5천 부채 감소 평화.
그 다음에 대변에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 부채 1억 5천. 부채 증가 평화. 우리가 이거를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은요, 우리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보 이용자들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 이용자들은 뭐가 좋냐면, 아, 이 돈은 원래 1년이 넘어가던 거야 라고 이해하기가 좀 더 어때요? 쉽겠죠? 왜냐면 우리가 표시 다 해주고 있잖아요. 아, 이 돈은 원래 1년보다 뭐 하던 돈입니다. 길었던 돈입니다. 근데 이제 갚아야 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요 분계는. 그 다음에 2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첫 번째로 2010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무슨 은행이요? 신한은행. 이걸 가지고 분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박스 보시면은요, 6천만원은 2011년이고요 4천만원은 2012년이에요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도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만 처리하셔야 되죠? 6천만원만 처리해야 돼요. 얼마만이요? 6천만. 왜냐면 우리는 지금 몇 년도라 그랬어요? 201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세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6천만 원만 부채 감소 신한은행.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도 6천만 원만 부채 증가 신한은행. 그래서 왜 6천인지 이해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6천이라고요? 몇 년 이내만 처리하는 거니까 1년 이내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저희 지금 8번 안 했을 거예요. 몇 번 안 했어요? 8번. 1번부터 7번까지는 다 풀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8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쓰는 건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저희한테는 요게 중요한 내용이세요. 그래서 결산 시에 뭘로 처리한다?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한다. 저희한테는 요 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8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요, 저기 부족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요거는 말뜻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족의 뜻은 많단 얘기예요, 적단 얘기예요? 적단 얘기죠. 근데 뭐가 적냐면 현금이 적대요. 뭐가 적대요? 현금. 그러면 여러분들 현금이 적으면 행복해요, 슬퍼요? 슬프죠. 그러면 요걸로 가는 거예요, 잡손실로. 왜냐면 손해보는 게 손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행복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잡손실. 그래서 손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000원 비용의 증가. 그래서 손해가 늘어났습니다. 얼마로 늘어났어요? 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지문에 현금과 부족으로 계상에다가 밑줄 치세요. 뭘로 계상이요?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 그래서 계상의 뜻이 뭐냐면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뭘로 처리해야 돼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앞에 게 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여 있으면 무슨 과부족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문제 있어요. 정리하시고 저기 어디 갔냐? 잠시만요. 19번하고 29번 두 문제 있습니다. 한번 또 풀어보세요. 일단 1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부족 첫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얼마가 처리되어 있었다라고 쓰여 있으시죠? 40만원. 근데 그 중에 32만원은 찾았대요. 영업사원의 무슨 비요? 네, 교통비죠. 네, 우리 교통비 뭐라 그래요? 교통비? 교통비 여비 교통비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비 교통비. 그래서 여비 교통비. 얼마는 찾으셨다고요? 32만원은 찾으셨어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원래 몰랐던 돈은 얼마 있었다고요? 현금 과부족은 40만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0만원어치 모르는 돈이 있었는데 그 중에 32만원은 찾은 거예요. 근데 찾아봤더니 뭐였던 거죠? 교통비였던 거죠. 그래서 여비 교통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만원은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찾은 거 뭘로 처리하냐면 자비가 아니면 잡손실입니다. 근데 거기 지문에 부족이라고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부족. 우리 부족하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뭔 손실이요? 잡손실. 일단 정리하시고 설명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40만원을 몰랐는데 현금 과부족의 뜻이 모르는 거예요. 돈이 많은지 왜 부족한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32만원은 교통비로 쓴 거예요. 근데 나머지 8만원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근데 왜 잡손실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실제 현금이 부족했대요. 그럼 우리 부족하면, 현금이 부족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현금은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현금 많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현금 적으면 어때요? 슬프죠. 그 다음에 29번. 그래서 2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그래서 서로 빼면 12만원 차이 나요. 얼마 차이 난다고요? 12만원.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 12만원. 왜 잡손실 써야 될까요?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잡손실로 뭐 해라? 회계 처리해라. 그래서 잡손실 쓰는 겁니다. 원래도 잡손실이 많지만 항상 지문에 있으면 지문에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답이 현금이에요.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잠깐 19번 가보실래요? 19번은 지문에 현금이라고 써 있어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 있어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여 있죠? 29번 다시 와보실래요? 29번 지문에 현금이라고 써 있어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 있어요? 현금이라고 써 있죠? 요거 갖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지문에 현금 과부족이 있으면 현금 과부족 쓰는 거고요. 현금 있으면 뭐 쓰는 거예요? 현금 쓰는 거예요. 왜냐면 있지도 않은데 쓰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지문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없으면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금과 부족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